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김경은 아직은 경향신문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근데 오늘은 한중일 문화산책이 아닙니다. 하여튼 한국의 문화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BTS 방탄소년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올해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 올해의 아티스트 상이라는 것은 네. 우리로 얘기하면 올해의 가수상입니다. 그리고 AMA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가장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네. 가수 아니면 그룹에게 네. 주는 상이거든요. 예, 예. 근데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수가 네. BTS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BTS 지난 말이야. 한 두 달 전인가 BTS의 뭐 작곡하는 친구가 누군가가 뭐 연수익이 뭐 몇백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BTS는 얼마나 벌어졌겠어요.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네. 그 빌보드 핫 100에 네네. 12번이나 올랐습니다. 예. 근데 그 버터라는 곡은 10번. 네. 뭐 또 아이돌이나 뭐 이런 노래들이 네. 한 2번 올랐고요. 네네. 그거는 올해 가장 많은 네. 52주 중에 네. 거의 뭐 5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예. 우리 BTS가 1등을 한 것이죠. 예. 아까 안 그래도 오늘 오시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래미상 후보로도 추천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상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네. AMA, 네. 빌보드, 네. 그리고 그래미상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AMA는 조금 대중성을 중시한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그래미상은 네. 보다 이제 미국의 본토의 네. 작곡가, 레코드를 중심으로 하는 상이거든요. 네네. 그건 훨씬 더 음악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좀 미국적 그런 자기네들이 뭐 권위를 네네. 지키려고 하는 상입니다. 네네. 근데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는 문화의 다양성을 네. 추구하는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도 인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연령이라든가 네네. 이런 폭을 좀 넓혔다고 하니까요. 네네. 아마 그 기대 후보 자체도 네.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만은 네. 만약에 그거는 이제 올해의 레코드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상을 받는다면 네. 그 세계적인 상, 음악상 세 가지를 모두 다 석권하는 아주 대단한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쾌거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는 어떻게 할까요? 또 초대해서 또 초대해서 또 밥 먹나요? 아니면은 또 뭐 무슨 행사에 뭐 쓰겠죠. 근데 요 올해 저 유엔이던가요? 유엔 갈 때 그때 이제 보면 BTS 그때가 뭐 명예 대사로 예, 그랬었죠. 임명해서 데려가면서 당초 견적을 17억을 냈는데 네. 10억을 툭 잘라먹고 7억만 주는데 그것도 나중에 줬대요. 예, 그 얘기가 되니까 예.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탁현민이 이 친구는 뭐 이런저런 말 같지 않은 얘기 하던데 당초 보니까 BTS 측에서 이 7명만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가면 이 BTS를 위해서 옆에 한 사람 다 보면 더 한 사람당 예. 프로듀서가 네네. 거의 뭐 10여 명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 70명, 한 10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견적을 17억 냈더니 그걸 뚝 잘라서 7억으로 반 후려치고 이런 건 불공정거래 아닌가요? 그나마 7억도 제대로 안 주고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니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상이 이번에 AMA 이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이냐면 네. 우리 뭐 교회도 익은 네. 아주 대단한 가수로 이야기하는 네네. 뭐 비틀즈, 마이클 잭슨, 퀸, 네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받은 상이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이런 대단한 분들과 네.
올해의 경쟁 후보들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과거의 대단한 업적의 가수들과도 경쟁을 하는 것이다는 의미가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요. 벌써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한다는 선수들이 나가면 결국 가면 그게 오면 네. 한인들 상대로 예. 그 한인들 주막에서 노래 부르는 게 다 대표적인 했거든요. 비 같은 뭐 성각 뭐 어떻든 선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네. 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 옛날에 원더걸스라고 있었어요. 예. 원더걸스도 2009년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만 결국 뭐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고 그다음에 뭐 싸이 이게 이제 강남 스타일 이 한 2012, 13년도에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이제 불과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듬해 와서는 BTS가 단연 세계 음악의 탑이고 주류입니다. 네. 자, 이와 같이 흔한 얘기로 K-팝, K-컬처가 변방의 비주류에서 세계의 주류로 우뚝 올라설 수 있는 배경이 뭘까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흔히 네. 뭐 그 저기 뭐라 그럴까 뭐 글로벌한 어떤 보편성과 네. 또 로컬한 우리의 개성 네. 이것이 결합됐다. 네. 뭐 이것이 뭐 SNS라든지 네네. 이런 어떤 네트워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은 것이 네. 의미가 있지 않냐, 네네. 그게 기회를 주지 않았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뭐요? 실력입니다. 실력이요? 예. 정말 이 7사람의 노래 그 화음이라든지 네네. 또 아니면 춤이라든지 이거를 보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어깨가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나는 안 그러던데. 그래요? 안 그래. 난 안 그래. 난 안 그래. 그 사람마다 달라.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근데 어떻든 네. 그 우리가 세계적인 뭐 BTS뿐만 아니라 네네. 최근에 우리의 K컬처라는 게 뭐 미나리, 뭐 기생충, 또 오징어 네네. 게임, 또 이번에 나온 지옥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네네. 그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을 네네. 다루고 있다. 또 그 속에서도 단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녹아 있는 것들이 하나로 아주 융합적으로 교묘하고 아주 흥미롭게 결합되어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랑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건 우리의 주장이고 네. 외국에서도 이미 BTS의 성공이나 컬처의 K컬처의 성공에 대해서 네. 이미 연구의 테마가 될 지경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그 골라와 봤습니다. 네. 그 영국의 파이낸스라고 유명한 경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세계적으로. 네, 네. 거기서는 뭐라고 쓰냐면 한국이 네. 전쟁, 네. 독재, 민주화를 걸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면서 제작자들이 대중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것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안목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 걸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래요. 왜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냐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그 문화평론가라는 친구들이 그 하기 좋은 얘기로 그냥 해석하는 거고 첫째 우리나라의 국력입니다. 우리나라 국력. 아니 전곡이네요. 1964년에 웅크타드가 유엔 산하 기구인 웅크타드가 1964년에 처음으로 세계를 갖다가 A 그룹, B 그룹, C 그룹으로 나눕니다. 즉 31개국의 선진국이 있고 그 나머지에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6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거의 60년 전에 유엔이 선진국 그 기준을 만든 이후에 올해 7월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엔에 공인이 인정이 됐습니다. 공인이 됐습니다. 네. 국력입니다. 그 국력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개발 독재 시대 그 이후 또 그다음에 김영삼으로 또 전환되면서 민주화
이러한 과정들이 얽히면서 이 민주화와 이 산업화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우리가 드디어는 명실상부한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력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예전에는요 백색전화, 청색전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도 흔한 얘기로 몰빵 돈을 때려서 우리 이른바 전전자 교화기 만들어서 온 국민이 전화를 쓸 수 있게 만들었고 그때 도대체 뭐 D램이 뭔지 모를 때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압력 가해서 전자산업을 갖다 융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IT 강국입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평가들 네. 긍정적인 면 뭐 대체로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쁜 놈들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통신 네. 데이터 통신 그 사장을 갖다가 그 누구죠 이름이 몰라. 한국통신 사장으로 하면서 그 기반을 닦은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그 그래. 통신 그러니까 그 당시 최신부 장관으로 김성진 씨, 최신부 차관으로 오명 씨, 군 후배들입니다만은 동기와 후배를 갖다 앉히고 그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갖다가 쪼르다시피 해갖고 야말로 삼성이 그때 그 전까지 삼성물산이 주력이었거든요. 그걸 갖다 삼성전자로 전환하게 만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늘날 IT 강국으로 만든 그 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능력 플러스 유엔이 인정하는 국력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제가 지지난주인가 어느 그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거의 반세기 가까운 어린이들이 보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라고. 세서미 유명하죠. 세서미 스트리트에 지금까지는 아시아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세서미 스트리트에 새로 아시아인으로 분장한 인형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시아인이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대만일까요? 한국일까요? 한국입니까? 한국입니다. 이미 미국 아이들이 보는 그 인형극 모든 텔레비 나오는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최초로 아시아인을 갖다 그동안 유럽인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다음에 저쪽에 히스패닉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옐로우 즉 아시아인이 나왔는데 그게 자기 이름이 영인가 그래요. 한국 스트리트 I'm Korean. My father Korean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BTS가 되는 것이지 BTS가 뭐 실력 개뿔이 있어. 내가 보면 솔직히 말해서 원더걸스나 예전에 우리 보면 뭐 있잖아 뭐 5명 뭐 하이파이브예요 하는 애들 있었잖아요. 실력은 다 그만합니다. 뭐 제가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뭐 어떻든 그들이 실력 없이 됐겠습니까? 실력은 다 같다니까. 높다고. 아니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BTS나 뭐 그들 춤추는-거나 예전에 우리 남성 걸스 추는 거 비슷해요. 다만 그 친구들이 뭐 한국식 영어 한다 뭐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다만 한국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고 한국의 IT 능력이 세계적이다 보니까 빛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안 될까요? 뭘 붙일래요? 어떻든 그 방탄소년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개인적이거나 우리 한국의 사회적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세계적인 공통의 문제들이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건 뭐냐니까 그 이슈는 갖다가 다 먹힐 수 있는 이슈, 세상에 제일 먹힐 수 있는 이슈 빤한 거 있잖아요. 사랑, 죽음, 그다음에 남녀 갈등, 뭐 세대 차이 그런 거지 뭐. 우리는 고부 갈등, 미국에서는 장인과 사이 갈등, 뭐 그런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후지 뉴스 네트워크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문화대국 한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라는 하나의 특집을 여러 편을 해서 그 집중적으로 이제 방영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이제 우리 컬처 문화에 대한 어떤 본질
또 그 비결, 또 이런 성장의 배경 네.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네.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된다 하는 결론. 한국 문화가 지금의 그 세계화되어 있는 글로벌화되어 있는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일본보다는 일본 사람들은 조금 뭐랄까 우리에 비하면은 새로운 문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죠. 새로운 문화나 이런 데보다는 자기네 것을 더 좀 꽉 잡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남의 말 잘 듣지. 깨놓고 얘기하면 뭐 근데 남충내 잘 그게 내고. 이를테면 우리가 참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꺼리낌이 없습니다. 네. 그건 어떻든 뭐 반도적 기질이라 그럴까 뭐 학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네. 어떻든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모범이나 우리의 표준은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 우리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네. 나름대로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들을 네. 여러 문화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보여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든 문화적으로 우리 축적된 뭐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예전에 본 1950년대 중후반에 일본이 패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맺고 이제 독립이 된 이후에 구로사와 이키라라고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구로사와 이키라가 압니다. 라쇼몽, 나생문이라고 하죠. 라쇼몽. 라이몽. 다음에 이제 7인의 사무라이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적 선풍을 일으키고 뭐 깐느 영화나 이런 데서 깐느 상을 대상 받았죠. 그리고 7인의 사무라이 이 그 7인의 사무라이 이 영화를 갖다가 모티브로 미국에서 율 브린너 등이 번안해서 만든 게 뭐 7인의 무법자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만큼 일본은 자기네 걸 고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한테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아마 방탄소년단은 조만간 중국이 아마 자기네 거라고 주장할 겁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좋은 건 다 자기네 거니까 야 방탄소년단 자 써봐 다 한자잖아 한자 한자로 쓸 수 있잖아 방탄 방탄을 갖다가 순 한국말로 해봐 안 되잖아 소년 뭐 한자니까 어린아이 단 무리 근데 방탄소년단 한자니까 조만간 BTS는 중국 거라고 왜 좋은 건 다 자기 지 거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니까 할 가능성이 있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나는 걱정이야. BTS가 이 또 보면은 이번에 또 상 받으면은 아마 저 문재인 씨하고 김정숙 씨는 내년에 지금 동계올림픽 가려고 그러잖아 북경. 그때 또 가자 그럴 거야. 명예대사 줘야죠. 올림픽 명예대사. 또 저거 또 가자 그럴 거야. 뭐 명예대사가 뭐 BTS가 되든 뭐 안 되든 상관없이 어떻든 BTS로 생산되는 문화의 수출 규모가 50조 정도 예상한다니까 아무튼 우리에게는 보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내년에 한 친구 군대 가야 된다며. 그거는 이제 뭐 올 정기국회 때 정기 며칠 안 남았어요. BTS의 이 병역의 문제를 뭐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줘야 돼. 기대해보죠. 왜냐니까 지금 보면 일부 반대하는 놈들은 옛날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명훈이다 뭐하고 세계 뭐저 차이코프스키 이런 데 나가면은 이제 병역 면제해 줍니다. 근데 그게 대중 예술을 우리가 격하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말 그 조용필 뭐 이런 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정말 뭐 백건우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워낙 분야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조용필을 옛날에는 폄하했잖아요. 용필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백건우 선생 그랬는데 뭐 백건우 선생이 됐던 백건우 선생이 됐던 정명훈 선생이 됐던 뭐 세계 가서 뭐 그래서 피아노 쳐서 뭐 1등 하나 저 BTS 같이 저 미국 가서 대중 돈 벌면서 1등 하나 어제도 우리 국위를 갖다 휘날리고 국력을 보태는 분입니다. 국위를 휘날린 건 사실인데 병역 문제 빨리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 이런 거 빨리빨리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